오늘 밤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에는 최대 1피트의 눈이, 뉴욕시에는 약 2인치의 비가 예보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뇌를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하면서 방역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뉴욕시 한인 인구가 약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안 인구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 캠페인 준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문 법조 가문 출신의 변호사 머독이 처자식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생후 6주 된 영아부터 무상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뉴욕시에 약 2인치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에게 침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에는 최대 1피트에 달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 일원에 겨울 폭풍을 동반한 비구름이 몰려와 오늘 저녁부터 12시간 동안 2인치가량의 비가 오며 바람이 약 40마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해안가 지역에는 해안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국은 기상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정전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화씨 39도로 비가 눈으로 변할 가능성은 적지만 밤사이 일부 지역에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 내일 오전 이른 시간에는 운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에는 최대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리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으며 온타리오 호수 주변에는 최대 8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은 폭설이 내리는 업스테이트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국은 이번에 내리는 눈은 습기가 많아 무거워 삽으로 눈을 치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주 업스테이트 서부 지역에 내린 폭설로 사망한 3명 중 2명은 제설 작업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 심장협회는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물론 비만, 당뇨병, 고혈압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눈을 치우면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눈을 치울 때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반드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뇌를 먹는 아미바에 감염돼 사망하면서 방역 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통한 첫 감염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지난달 20일 한 남성이 뇌를 먹는 아메바로 불리우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한 남성이 수돗물로 코 안을 헹군 뒤 감염된 것 같다며 자세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지의 따뜻한 담수에서 발견되는데 이번엔 수돗물을 타고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수돗물을 통한 첫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플로리다주 남서쪽 샬럿 카운티 보건당국은 경보를 발령하고 코 안쪽을 세척할 때에는 소독된 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수돗물은 1분 이상 끓인 뒤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보건당국은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물이 코로 들어갈 경우 발생한다며 수영이나 샤워 시에도 코로 물을 흡입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The way that Naegleria fowleri enters the body and causes disease is actually through the nose. And so when we see cases, as you mentioned, they're often associated with lakes or rivers or ponds. We think that the most likely mode of transmission for those cases is actually that the water enters the nose forcefully when they're jumping, swimming, diving.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를 통해 뇌에 유입되면 원발 아메바성 뇌 수막염을 일으키며 이로 인한 치사율은 97%에 달하며 감염 증상으로는 두통, 열, 구토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62년에서 2021년 154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4명만 생존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지난해 12월 확인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태국서 머물다 귀국한 후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으로 인한 뇌 수막염으로 숨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뉴욕시 한인 인구가 약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안 인구는 증가세를 보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뉴욕 시립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뉴욕시 한인 인구는 82,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99,421명에 비해 17% 줄어든 수준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아시안 인구는 같은 기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는 2010년 8만 55명에서 2020년 11만 6,433명으로 45.4% 늘었고 인도 인구는 10만 980명에서 12만 8,021명으로 26.8%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18%, 파키스탄 인구는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동아시아보다는 남아시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전체적으로 1970년대부터 주도적으로 이민 오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새로운 지역의 이민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인구 감소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민 수요가 줄었고 최근 팬데믹 등으로 이민이 더 급감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작년 가을 공개한 자료에서도 아시안 인구는 지난 5년 새 6.8% 증가했지만 한인 인구는 같은 기간 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초로 예상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인 물밑 캠페인 준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전국구 스타 정치인들을 규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내달 재선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재선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전국을 돌아다닐 민주당의 전국구 스타 정치인들을 규합해 유세 지원 단격인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20여 명이 확정된 명단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인 동시에 당내 압박 세력이기도 한 진보 진영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정치적 신뢰관계가 두터운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 등도 힘을 보탤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문위원단 선정이 당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안배에 중점을 뒀으며 이전 대권 주자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차기 주자군들을 가능한 다수 포함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 당내 주요 경쟁자들은 경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관례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게빈 뉴섬 주지사 등도 모두 대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며 현재까지 경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인사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메리앤 윌리엄슨이 유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출마 의향은 분명히 확인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후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가 지난달 출마를 선언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도 출마 의사를 시사하며 조만간 대선 경선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최근 저서를 출간한 데 이어 오는 5월 주의회 회기 직후 출마 선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부의 유력 법조 가문 출신의 전도 유망한 법조인 앨렉스 머닥이 가족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레턴 카운티 소재 제14구역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다는 전 변호사인 알렉 머독이 아들 폴과 아내 매기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머독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아내와 아들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레이튼 워터스 수석 검사는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정의가 실현됐다며 가문이나 부의 정도, 사회적 평판은 중요하지 않다. 법을 어기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정의가 실현된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how prominent you are. If you do wrong, if you break the law, if you murder, then justice will be done in South Carolina. 2021년 6월 7일, 머독은 폴과 매기가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일 밤 머독의 전화와 차량을 추적하는 등 범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머독이 금융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별도의 사건에서 알렉은 수많은 금융범죄 혐의에서 비롯된 99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6주간의 재판 끝에 알렉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머독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머독 가문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1920년부터 2006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지역의 검사장을 연이어 맡은 바 있는 법조 명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사망한 아들 폴 머독의 범행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폴은 승객 5명을 태운 보트를 몰다가 SC 페리스 아일랜드 인근에서 사고를 일으키며 결국 한 명이 숨졌는데 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3배는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머독 집안에서 20년 동안 일하던 가정부가 실족사로 사망했고 가정부의 보험금 50억 원을 알렉 머독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에서 검시관은 낙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같지 않다는 소견을 밝혀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알렉 머독은 맏아들이 1천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보험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3K 무상 교육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지원율이 낮다며 3K 무상 교육 프로그램 축소 계획을 밝힌 반면 뉴욕시의회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후 6주 된 영아부터 무상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생후 6주 된 영아부터 5세 유아까지를 대상으로 유아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브루클린시 의원 제니퍼 구티에레즈는 유아들의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전체 영유아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뉴욕 시민들의 자녀 양육 및 보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상 보육 지원 확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례안 상정은 태어난 지 6주 된 영아부터 5세 아동까지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 현재 프리스쿨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확실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에레즈 시의원은 뉴욕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뉴욕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진정한 투자는 바로 무상 보육 프로그램 확대라고 강조하며 에릭 애덤스 뉴욕시 정부가 프리-K 교육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애덤스 정부는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을 통해 작년 12월 1만 5천여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등 프리-K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율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하고 일부 지역은 정원조차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뉴욕시에서 3K 무상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의 현재 유아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2023-2024 회계년도 약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더라도 맞벌이나 싱글맘 등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한 가정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뉴욕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SAT, ACT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던 입학 정책을 연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최초입니다. 이번 컬럼비아 대학의 결정이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AT, ACT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팬데믹 이후 컬럼비아대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2022-2023 학년도 합격률은 3.73%로 전 학년도 6.1%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점수 제출이라는 지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지원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9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달러화 가치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1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물가, 고용 지표가 다시 호조를 보이자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되살아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달러 지수의 상승률은 2.7%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연준이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만큼 달러화의 움직임도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외환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달러 가치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모든 주요 통화와 비교해 지금보다 약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 보고서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8%였던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이 2035년에는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9세 비만율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은 2020년 10%에서 2035년 20%로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은 2020년 8%에서 2035년 18%로 비만율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저소득 국가에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최빈국 중 하나인 카리바시는 2035년 성인 비만율이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 성인의 경우 연간 비만 증가율이 4.2%로 2035년엔 비만율이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일광시간 절약제가 오는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연방의회에서 일광시간 절약제를 1년 내내 시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시간대 변경 없이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며 현재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 법안은 연방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끝내 좌절됐습니다. 서머타임을 연중 적용할 경우 시간 조정에 따라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일이 없어져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률이 줄어들고 계절성 우울증도 감소한다는 게 찬성 측의 설명입니다. 서머타임은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전국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